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문 앞에서 유턴해 꽃길을 걷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면 상대를 쉽게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상처 입고 마음에 틈이 생긴 사람들을 주로 노린다고 하더군요. 3년 전 이맘때 저도 하마터면 그런 사기꾼 같은 놈에게 인생을 저당 잡힐 뻔했지 뭐예요. 다행히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 그리 유쾌하지도 않은 지난날을 꺼내는 이유는 얼마 전 대학 동기를 통해 들었던 한 남자의 근황 때문이에요. 그동안 결말이 나지 않은 소설을 읽은 것처럼 찜찜한 기분으로 살았는데 마침내 그 끝을 보게 되니 이쯤에서 그간의 일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말이죠.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태어나던 순간부터 저에게는 아빠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엄마가 유일한 부모였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엄마는 제게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엄마도 저도 딱히 아빠에 대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모르긴 해도 엄마는 제게 온전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 때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엄마 성격상 어린 딸에게 거짓말로 아빠의 존재를 미화해서 알리고 싶진 않았을 테니까요. 엄마가 아빠와 연애를 하던 시절 엄마는 당연히 아빠랑 결혼까지 이어질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아빠한테 쏟아부었다고 하더군요.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아빠를 대학까지 보내준 사람은 저희 외할아버지셨어요. 아빠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외할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기껏 합격한 서울대를 입학도 못해보고 포기하게 된 제자를 못 본 척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외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아빠의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당시 아빠랑 사귀고 있던 저희 엄마가 그 일을 떠맡게 되셨죠. 엄마는 아빠와 같은 학교 영문과를 다니셨는데 아빠 등록금을 벌기 위해 그 좋은 대학을 졸업도 못하고 그만두셔야 했어요. 그래도 그땐 후회는 없었어. 둘 중 한 사람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건 나보다 네 아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비록 네 아빠가 인간으로는 실격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거든. 결국 엄마는 밤낮 없이 일해서 아빠를 대학원까지 보내 박사를 만들었고 10년 가까운 헌신 끝에 버림을 받았어요. 대학 교수가 꿈이었던 아빠는 자신의 등에 날개를 달아줄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10여 년간 혼인신고도 없이 동거를 하고 살았던 탓에 엄마는 아빠의 결혼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엄마는 아빠의 결혼식 소식도 뒤늦게 아빠의 대학 동창을 통해 들었을 정도로 끝까지 아빠한테 기만당했던 거죠. 이후에 엄마가 아빠의 신혼집을 찾아갔지만 아빠는 끝내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의 아내가 엄마를 찾아와 돈 봉투를 내밀었다더군요. 백화점 쇼핑백에 돈다발을 잔뜩 담아왔더라. 당시 돈으로 서울에 집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어. 생각 같아선 그 돈을 집어 던지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 그때 내 뱃속에 네가 있었거든.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 돈을 보는 순간 딴 생각은 들지 않았어. 그저 이 돈이면 내 새끼 혼자서도 낳아 키울 수 있겠다. 그 생각뿐이었지. 그래서 받았어. 딸 앞에서 자신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었던 순간을 담담하게 말하는 엄마를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했죠. 역시 멋져. 난 엄마가 그 돈 포기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골방에서 날 낳아 키웠다고 했으면 실망했을 거야. 당연히 받아야지. 누구 좋으라고 그 돈을 포기해? 잘했어, 엄마.
아빠한테 버려진 엄마와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자 모녀, 그리고 친구처럼 살았어요. 비록 대학 중퇴학력이었지만 엄마는 자신의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꽤 인정을 받고 살았어요. 라디오 방송작가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일을 그만둔 뒤 번역 일을 할 때도 그랬죠. 능력 있는 엄마 덕분에 저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궁핍했던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의 훌륭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덕분에 학원 셔틀을 돌지 않았음에도 어렵지 않게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죠. 아빠의 부재는 제 인생의 털끝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함께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던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종양이 양쪽 난소에 있었고 이미 원격 전이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난소암 4기라고 하더군요. 난소암 4기의 생존율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랐지만 어떤 암이든 4기면 생존율이 극히 낮다는 것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제게 흔들리지 말고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어요.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린 일이야. 네가 영국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내 옆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내 병이 낫는 게 아니란 소리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테니까 넌 네 인생을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은 그거야. 엄마, 그걸 왜 엄마가 결정해? 엄마가 엄마 결정대로 나를 낳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내 결정대로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엄마는 그때 나 지우지 않고 낳았던 거 후회해? 아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깟 영국 대학 안 가도 그만이야. 내 인생에서 소중한 건 학벌도 뭐도 아니고 엄마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엔 엄마가 져줘. 지금 엄마가 해야 하는 건 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내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영국행을 포기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가 병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가람아, 너 정말 영국 안 갈 거야? 그 대학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냐고. 어머님 소식은 안타까워. 하지만 그래도 너는 네 인생 살아야 하잖아. 지금 당장은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널 위해서 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 가람아, 우리 예정대로 영국 가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나한테는 내 커리어보다 엄마가 소중하니까. 그리고 나 오빠 말 야속하게 생각 안 해. 오히려 고마워. 오빠는 내 자신보다 더 내 미래에 대해 신경 써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야속하겠어? 그러니까 오빠 그 마음은 잘 받을게. 함께 유학 준비를 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저는 남자친구를 떠나보냈어요. 살아간에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내심 이별도 짐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취업도 미뤄둔 채 본격적으로 엄마 간병을 시작했어요. 막연한 희망만 품은 채 기나긴 투병 생활이 이어졌어요. 정해진 기간도 없이 눈을 뜨면 시작돼서 눈을 감으면 끝나는 병원 생활은 엄마도 저도 지치게 만들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엄마는 자궁절제술을 비롯해 장기절제술까지 몇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와는 별도로 항암 치료도 이어졌고요. 잘 웃고 농담도 잘하던 엄마는 긴 투병 생활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라 말수도 많이 줄고 얼굴에서 웃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저 역시 김병의 효자 없다고 순간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년 가까이 고정 수입 없이 수술비와 병원비, 그 외의 비용들은 감당하다 보니 살던 집도 옮기게 되었고 은행 대출이자 압박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간병을 하는 틈틈이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곤 했지만 그 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이러다가는 엄마 치료도 중단하게 될 판이었죠. 그때 엄마의 절친이자
제가 평소 이모라고 부르는 정미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람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네 엄마가 알면 날 죽이려 들겠지만 어쩌겠니? 난 내 친구랑 친구 딸 살리는 게 더 급하니 말이야. 말머리만 꺼내놓고 쉽게 말을 잇지 못하던 정미 이모는 한숨을 푹 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너, 네 아빠에 대해 들은 적 있지? 그 인간 서울에 있다더라. 대학 동기들 통해 들어보니 땡땡대학 인문학부 학부장으로 있다고. 지 딸 결혼 앞두고 대학 동기들한테 청첩장 뿌려댔던 모양이야. 개놈의 새끼. 누군 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병까지 걸려 저고생을 하는데 벌을 바라던 시원찮을 놈이 멀쩡히 대학 교수로 살아? 귀신들은 뭐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암튼 처가 덕에 재산도 꽤 되고 자기 지위도 있으니 제 주머니에도 돈은 꽤 있을 거야. 너한테 이런 짐 떠맡겨서 미안하지만 네가 그 인간 찾아가서 얘기 좀 해봐. 당장 병원비도 못 낼 상황인데 창피한 게 대수겠니? 혼자 못 가겠으면 이모가 같이 가줄게. 사실 저도 아빠를 찾아가 부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빚에 쪼들리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 자존심도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빠를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아빠는 내 존재조차 알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모가 이렇게 나서서 등을 밀어주니까 눈 딱 감고 찾아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서 땡땡대학 교수실로 갔어요. 처음 보는 아빠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아마도 내 얼굴에 아빠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테죠. 30년 가까이 생차조차 몰랐던 딸이 나타나자 아빠는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엔 부정도 하더니 제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시고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애꿎은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날 찾아온 이유가 돈이니? 그거 외엔 네가 날 찾아올 이유가 없잖니. 참, 어째 네 엄마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조용히 산다 했더니 내 와이프가 준 돈 다 털어먹고 나니까 돈줄 생각난 모양이구나. 그래, 네 엄마가 널 여기 보내면서 얼마 받아오라고 그러디? 1억, 2억. 그런데 말이다, 나한테서 돈을 뜯어가려면 적어도 날 위협할 만한 카드 한 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설마 네 존재 자체로 나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미 내 아내는 결혼 전에 내가 네 엄마랑 동거했던 걸 알고 있어. 모르긴 해도 네 존재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 네 존재만으로는 내 인생에 위협이 안 돼. 안 됐구나. 용기 내서 찾아왔을 텐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서. 그래도 내 핏줄이라니 용돈 정도는 보내주마.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라. 잠시나마 아빠라는 사람을 만나 감상에 빠져있던 저는 그 말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정미 이모 말대로 내 앞에 이 남자는 개새끼가 분명하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자기 딸을 적선하러 온 거지 보듯 하는 사람이 무슨 아빠겠어요. 그래서 받은 대로 받아쳐주었죠. 따님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청첩장을 많이도 뿌리셨더라고요. 저한테도 한 장 있는데 시간 내서 찾아가려고요. 가서 배다른 자매 얼굴도 보고 제부 얼굴도 확인하고 사돈댁 어른들과도 인사 나눌까 생각 중이에요. 저 아빠 딸이니까 그럴 자격 있잖아요. 그쪽에서 절 두고 누구냐고 물으시면 뭐 거짓말할 생각은 없어요. 아빠한테 저는 위협도 안 되는 카드일 뿐이니까요. 그쵸? 순간 방금 전까지 여유로운 표정이었던 아빠의 얼굴이 사납게 구겨졌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제 계좌로 억 단위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그때 처음 아빠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줘서가 아니라 이로써 내 인생에 아빠는 없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2억짜리 아빠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영영 아웃이 됐어요. 엄마를 간병하는 동안 오래전 이별을 했던 남자친구와는 종종 전화통화도 하고 가끔 만나 밥도 먹곤 했어요. 헤어졌다고는 해도 싫어져서 끝낸 사이가 아니었기에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고, 더군다나 저를 위해 번역 일감도 구해다 주는 통에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날도 일감 때문에 저를 찾아온 남자친구한테 아빠를 만난 일과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이상하지? 이제 영영 내 인생에서 아빠가 사라진 건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 처음부터 나한테는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슬프지도 않네. 아니지. 그래도 아빠라는 사람 덕분에 2억이나 생겼으니 오히려 잘된 일인가? 허탈한 마음에 씁쓸하게 웃는데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남자친구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빠한테 원했던 건 어쩌면 돈이 아니라 이런 위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런 남자를 만나 배신까지 당했을까 생각하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자가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나 말고도 여자는 많은데 왜 내 곁에 남아있는 걸까 하고요. 어쩌면 일찌감치 연인 사이를 끝냈기 때문에 관계가 길게 이어졌던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남자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한때 함께 미래를 설계했던 사이에서 지금은 너무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못내 아쉬운지 미련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서곤 하더군요. 남자친구를 만나고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조차 모질게도 나를 끊어냈는데 따지고 보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 남자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남자친구에 대한 고마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그럴수록 그 사람한테 심적으로 기대게 되었어요. 8년간의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을 땐 남자친구가 제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남자친구는 장례식 내내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경황이 없는 저를 대신해 손님도 맞아주고 장례 일정도 꼼꼼히 챙겨주었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시체처럼 지내는 저를 일으켜준 것도 남자친구였어요. 자기 일도 바쁠 텐데 매일같이 찾아와 밥을 먹이고 주말에는 아예 우리 집에서 지내며 청소도 해주고 저를 끌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나가주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살아갈 의미를 잃었던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헌신 덕분에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죠. 엄마 49제가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에도 자주 찾아오곤 해서 남자친구의 방문이 별다른 건 없었지만 그날은 유독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며 그러는 거예요. 가람아, 우리 결혼하자. 어머님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청혼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나 너 혼자 외롭게 둘 수 없어. 우리 만난 지 10년이야. 그동안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난 너희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널 외롭게 하지는 않을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엄마 간병을 하며 살아온 8년 동안 내 인생에 결혼은 없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건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일종의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내 곁을 맴돌면서 나를 지탱해준 이 남자가 청혼을 하니까 이제야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 손을 잡아도 될까 걱정이 됐지만 그보다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더 강해서 덥석 손을 잡아버렸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정미 이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 떠나보내고 혹여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다니 이제 안심이 된다며 엄마 대신 혼수 준비로 도와주시고 결혼식 날 혼주 자리에도 앉아주시겠다고 했어요. 마치 엄마가 떠나면서 딸한테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다시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변해버린 제 인생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에 앞서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에 찾아갔어요. 결혼이 당사자인 우리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미 남자친구를 통해서 제 사정을 전해들으신 예비 시부모님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동안 세상에 엄마와 나 단 둘밖에 없는 것처럼 알고 살았던 저로서는 예비 시부모님의 환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제가 모친상을 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결혼식을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당장 결혼식을 올리기보다는 취직이 급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도 8년이 지난 상황이라 취업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쌓은 경력이라곤 간병일과 아르바이트로 했던 번역일 정도였으니까요. 정식 간병인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제가 택할 수 있는 일은 번역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에 입사 지원을 했는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죠. 30이 넘은 나이에 신입딱지를 달고 회사 생활을 하려니 이래저래 눈치 보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 사수만 해도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친구라서 저를 대하는 걸 불편해했어요. 저와 함께 입사한 신입들도 나이 많은 저를 불편해하기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회사 내에서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동안 외국에 나가 있던 분이 새로운 팀장님으로 오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저희 엄마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전에 있던 출판사에서 가입사했을 때 맡았던 외국소설 번역가가 가람씨 어머님이었어요. 문장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사측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느라 소식이 끊겨서 부고는 듣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번역했던 작품 담당이 팀장님이셨더라고요. 신기하네요. 함께 일했던 분 따님이랑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되다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가람씨 어머님께 도움 받았던 것도 있고 내가 은혜를 모르는 척하는 인간은 아니거든요. 엄마와의 인연 덕분에 팀장님은 사내 외톨이였던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게다가 일적으로도 실력이 좋은 분이라서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조금씩 회사에도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남자친구와 연애도 무탈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동기 녀석 중 하나가 제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미처 동기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은 탓에 가시방석에 앉은 것 마냥 불편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었죠. 니들 그 소식 들었냐? 지은 선배 곧 결혼할 건가 봐. 영국 유학 가서 사귀던 여자랑? 동기들은 제가 선배랑 사귄 걸 모르고 있어서 저는 별 말 없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여자랑은 끝난 지 오래됐지. 그 선배가 연애사가 좀 화려하냐?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제대하고 복학해서 만났던 여자만 한둘이 아니야. 유학 가서 사귄 여자가 셋인가? 외국인도 있었잖아. 니들도 알다시피 몇 달 전에 파혼도 했었고 말이야. 그것도 여자 문제였지 아마? 야, 어떤 여자가 그 선배랑 결혼한지 몰라도 그 선배 연애사 알면 절대 결혼할 생각 못할 거다. 그 선배가 문어발 연애로 유명하잖아. 동기 말을 들으니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물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자친구 한 번 안 사귀고 저를 기다렸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동기 말처럼 그렇게 난잡하게 살아왔는지는
몰랐어요. 게다가 몇 달 전에 여자 문제로 파혼까지 했다는 건 더더욱이요. 혹시 나 때문이 아닌가 걱정이 됐거든요. 선배랑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게 그쯤이니까요. 지훈 선배가 여자 문제 때문에 파혼까지 당했어? 어떤 문제였는데?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달래며 동기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는 여자랑 돈 문제였어. 사귀던 여자한테 돈을 많이 빌려 썼던 모양이야. 그 놈이 주식하다가 돈을 좀 많이 물렸거든. 그래놓고 몰래 선봐서 돈 많은 집 여자랑 낼름 결혼하려고 하니까 사귀던 여자가 빡친 거지. 선본 여자랑 데이트하는데 쫓아가서 뒤집어 엎었대. 그 일로 결혼은 쪽나고 사귀던 여자한테 돈 갚아주느라 여기저기서 빚도 꿰졌을걸? 그 난리를 친 게 얼마나 됐다고 결혼한다고 그러는 거 보면 돈이 꽤 있는 여자 물은 모양이야. 순간 손끝이 바르르 떨렸어요. 내가 아는 선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거기다 하는 행동이 마치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한 행동과 너무 비슷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이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그날 이후 한동안 동기한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걸까? 혹시 지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의문에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안 하던 실수까지 하고 말았죠. 이제 조금 회사 사람들과 가까워졌나 싶은 상황에 어이없는 실수를 벌이자 팀장님이 따로 호출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뒤늦게 입사해서 나이도 많은 주제에 회사의 사적인 일까지 끌어들인 걸 알면 얼마나 한심해할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맨정신으로 버티긴 힘든 상황이라 그러기로 했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가 팀장님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런가 마음이 많이 느슨해지더라고요. 왜? 남자친구가 속이라도 썩여요? 그런 거라면 말해요. 내가 연애 상담 해줄 테니까. 직장 상사한테 연애 상담을 하라고요? 그래놓고 다음날 사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죠? 거참, 가람씨 눈에는 내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직장 상사를 떠나 인생 선배다 생각하고 털어놔요. 술자리에서 한 얘긴 술자리에서 끝낼 테니까. 그 말을 100% 믿었던 건 아니지만 어디다 속편히 물어볼 것도 없어서 철판을 깔고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귀는 사람이 있었네. 순간 꽤나 상심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라고요. 결혼까지 할 생각이라면 소가리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요. 찜찜한 마음으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마치 자기가 상처받은 당사자인 것처럼 말하고는 술잔에 담긴 백주를 입에 털어 넣었어요. 하긴 백날 앉아서 고민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기든 아니든 확실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 제대로 물어보려고 다음날 퇴근길에 남자친구 회사로 갔어요. 저희 회사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서 다행히 일찍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약속을 잡고 온 게 아니라서 조금만 늦었다간 길이 엇갈리기 십상이니까요. 회사 로비에 앉아 엘리베이터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남자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뒤를 따라갔죠. 그런데 얌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네 돈 금방 갚을 수 있어. 가람이 수중에 적어도 1억 이상은 가지고 있다니까. 확실해. 걔네 아빠한테 받은 돈이 2억인데 아무리 병원비 밀린 건 내고 했다 쳐도 1억 넘게 썼겠어. 그간 보험 드는 셈 치고 옆에 두고 있었는데 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래서 연애는 문어발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다. 여러 끼고 있다 보면 그중 하나는 걸려들잖냐. 사실 사람만 두고 봤을 땐 내 어장에 있던 애들 중에 가람이가 제일 낫지.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사귈 때도 나한테 좀 잘했냐. 다만 흠이라면 병든 걔 엄마였는데 그것도 알아서 죽어줬으니 얼마나 땡큐야. 걔 엄마 죽기 전이었는데 가람이가 그러는 거야. 지 아빠한테 2억 받았다고. 아,
그때 잠깐 고민했잖냐. 얘 꼬셔서 결혼할까? 했지. 근데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병든 장모까지는 안 되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적절히 죽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 하늘이 날 도운 거지. 암튼 조만간 네 돈은 갚아줄 테니까 회사로 전화 좀 하지 마, 새끼야. 내 엄마의 죽음을 킬킬거리며 즐기는 남자친구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게다가 나랑 결혼하자고 하는 것도 돈을 뺏기 위함이란 사실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이런 놈을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걸 생각하니 목구멍이 꽉 막히는 것처럼 숨이 차올랐어요. 엄마도 나도 인생이 뭐 이렇게 개떡 같나 싶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간 남자친구한테 걸려오는 연락을 피했어요. 그리곤 마음의 준비가 되자마자 만나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넌 결혼이 장난이니? 아니, 겉보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어? 알잖아. 나한텐 여자는 너뿐이라는 거.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 지금 이러는 거 여자들이 결혼 전에 흔히 겪는 메리지 블루야. 이 고비 잘 넘기면 괜찮아. 날 믿고 버텨보자. 널 믿으라고?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널 믿으라고? 널 믿느니 차라리 사기 전값은 말을 믿겠다. 너 나랑 결혼하자는 거 내 돈 때문이잖아. 병 걸린 장모 모시기 싫어서 결혼하잔 말 안 하다가 우리 엄마 죽자마자 청혼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너한테 여자는 나뿐이었다고? 그럼 그동안 네가 만난 사람들은 다 남자였니? 말해봐, 이 자식아. 제가 팩트 폭격을 하자 남자친구는 놀랐는지 잠시 멍한 표정이었어요.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 누구한테 들었건 말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너랑 나 갈라놓으려고 수쓰는 거라고. 그런 사기꾼 같은 놈 말은 믿으면서 정작 내 말은 안 믿는 게 말이 되니? 너 정말 왜 이래? 사기꾼? 네 입에서 맞는 말도 나오는구나. 나 며칠 전에 니네 회사 갔었어. 오늘 내가 한 말은 그날 네가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여기서 끝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헤어지고도 남자친구는 저희 집 앞이며 제 직장까지 찾아와 끈질기게 달라붙었어요. 제 상황을 아는 팀장님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쉽게 끊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후로 3년이 지났고 현재 저는 당시 팀장님과 결혼해 결혼 1주년을 맞았어요. 처음 회사에서 만났던 날부터 제게 관심을 가졌던 남편은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 도움을 주면서 많이 가까워지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엄마 팔자를 닮아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어준 인연 덕분에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된 셈이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동창을 통해 들은 얘긴데요. 돈 때문에 저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전 남자친구 말이에요. 인생이 아주 망가져버렸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끝나자 동거할 길이 막막했는지 글쎄 저희 아빠를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저랑 부녀지간인 거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오히려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끝났으면 돈만 잃고 끝났을 일이지만 나쁜 놈 위에 나쁜 놈 있다고 끝내 진흙탕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빠가 우리 모녀를 버린 사실을 학교 홈피 게시판에 올렸다가 개싸움이 나고 만 거죠. 아빠도 제 전 남자친구의 범죄 행각을 회사 게시판에 폭로했거든요. 그 일로 아빠는 대학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두게 됐고 전 남자친구 역시 회사도 잘렸거든요. 엄마와 내 인생에 똥물을 튀기던 두 남자는 그렇게 서로 물고 뜯다가 피투성이가 됐다고 하니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사는 건가 봐요. 하늘이 알아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니 말입니다. 엄마가 더 생각나는 하루네요. 열심히 잘 살아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